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 저희와 함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양 시장이 약간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든든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네. 늘 이렇게 종목을 잘 봐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그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게 의무화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들썩였더라고요. 네. 기회를 지금 잡아봐도 괜찮은 것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3일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국은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 샘물 그리고 음료류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자원이 선순화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바다와 토양을 오염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바로 환경에 피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현실이니까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기조는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카페를 가면은 그 일회용 컵을 받고 5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반납할 때 돌려받는 이런 것도 결국은 친환경의 일환이거든요. 우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해 볼 수 있는 쪽이 탈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이 정책이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논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시각도 엿볼 텐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CTK입니다. CTK가 오늘 장 초반에도 움직였거든요. 어떤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탈플라스틱 그리고 화장품 플랫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장품 플랫폼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일단은 탈플라스틱 관련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 PLA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발효하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젖산을 중합해서 생성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석유를 활용해 만드는 기존 플라스틱과 달리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70% 적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에 적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은 PLA의 장단점이 있다면은 범용 플라스틱과 유사한 물성 수준이 있고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나 산업용 퇴비화 시설을 이용해야 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저 말은 자연 상태에서 플라스틱이 녹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식량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PLA를 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요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PLA를 친환경 소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진짜 이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동사는 2020년에 CTK 바이오 캐나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친환경 원료 자동화 제조 공정을 완공을 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CTK 바이오는 자사 마스터 배치와 생분해 소재 PEB-AT PHA라는 컴파운딩 기술을 통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미 유럽 최고 시험 인증기관 티프 오스트리아의 생분해 인증을 받았고요. 미국 FDA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캐나다 식약청에서도 인증을 받은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실제적인 인증을 확보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은 앞서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밀고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호주, 캐나다, EU,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회용품 금지, 일부 도시 금지, 향후 규정 강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기존은 이런 부분들을 PLA를 쓰지 않는 쪽으로 세계적인 기조가 갈 가능성이 높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식기류 그리고 빨대는 이미 대부분 사용이 금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기업은 많았으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걸 행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인증받은 거 좋은데 그럼 고객사가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회사는 글로벌 연매출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유통회사 시스코의 벤더사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한 1, 2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카페 중에 하나가 블루보틀이라고 있는데 블루보틀 코리아에도 이 회사가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이미 인증을 레퍼런스를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정부의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맞물린다면은 해당 사업부는 계속해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나중으로 갈수록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루보틀 하니까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블루보틀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 화장품 플랫폼과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밸류파인더에서 내놓은 리서치 자료 보니까 고객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을 한 화장품 생산 턴키 서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우리가 아는 브랜드로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가 요구하는 화장품 제형과 용기를 기획 개발하고 OEM 협력사를 통해서 외주 생산 그리고 그거를 브랜드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해외 브랜드 회사들이 고객사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국가별 매출 비중이 북미가 76.5%고 국내가 10%, 유럽이 9%, 아시아가 4%인 상황이고 수출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21년 뷰티 플랫폼 CTK 클립을 론칭을 했고 2023년 6월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최근에 K뷰티와 관련해서 인디 브랜드들의 가입 및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023년 고객사부터 올해 상반기 말에 46,000으로 불과 6개월 만에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50개 이상의 국내 파트너나 2,8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도 비즈니스 모델을 세분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프로페셔널 트랙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스타트업 트랙이 있습니다. 동사의 풀턴키 서비스 옵션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경험이 적은 신생 인디 브랜드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시냐면은 우리가 그 샌드위치 브랜드인 데를 가면은 이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조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신생 인디 브랜드들이 마찬가지로 겪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동사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신생 인디 브랜드사들은 향후에 그 소수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선제적인 초기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올해 3월 자회사 CTK USA를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OTC 제조 공장을 약 279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북미 매출 비중이 1분기에 76%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공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원래는 생산 빼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오늘 현대차도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 회사는 미국에 OTC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이 회사는 지금 노후화 설비와 장비를 보수하고 있어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OTC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이런 화장품이나 의약품 투자할 때 많이 들어봤을 용어일 텐데 OTC 규정이 되게 복잡한데요. 충족하지 못하면 화장품 수입 금지 조치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가 알만한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다 있는데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파마리서치나 아모레퍼시픽조차도 화장품 수입 금지 조치 사례를 2024년에 다수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러한 OTC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저거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걸려서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협력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생기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사, 앞서는 제가 탈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업인 화장품 플랫폼 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인디 브랜드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쪽을 고객사로 공략을 해서 TCK가 부각을 받고 있다. 이 부분, 네, CTK,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이 부분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밴드 설정을 해볼 텐데 뭐 오늘장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곤 있지만 여전히 한 3%대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장 초반에 이렇게 좀 13%까지 좀 급증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 가능 구간은 뭐 5,800원에서 6,300~400원 사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인 것 같고 최근에 이런 탈플라스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에서 코스닥 지수가 잠깐 이제 지수가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1,200~300개까지 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2%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단기적인 1차적인 목표가는 기존의 전고점 수준인 8,0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누군가 봤을 때는 뭔가 테마주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놓은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수급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주의 구간은 5,500원 선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플라스틱과 화장품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 CTK 봐주셨는데요. 일단은 기대 목표가 8,000원 구간으로 잡아주셨고 리스크 주의 구간 5,5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충훈 밸류파인더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